소득이나 재산이 전혀 없는 이론적인 숫자이긴 하지만 여튼 기초연금을 받는 선정 기준액이 대폭 올랐습니다. 혼자 사는 노인은 그 기준이 월 247만 원이죠. 기초연금 이대로 좋은지 두 분과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김학주 동국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윤성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명예연구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기초연금 노후 빈곤을 좀 덜어주기 위해서 하는 복지 제도입니다. 꽤 오래됐는데요.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 소득을 어떻게 정할 것인가 매년 달라지는데 그 기준이 올해는 월 247만 명 혼자 사는 경우, 부부 가구는 월 395만 2천 원입니다. 네, 윤성명 위원님, 이 기초연금 우선 이게 누구를 대상으로 어떻게 지급이 되는 겁니까? 일단 기초연금은 우리가 국민연금이라는 제도도 있지 않습니까? 국민연금 있죠. 국민연금은 자기가 근로기간 동안 최소 10년 이상을 보험료를 내야 권리로서 받을 수 있는 제도인데 예. 기초연금은 대한민국 국민으로 태어나서 예. 65세 이상 노인이 되셨을 때 네. 전체 지금 우리가 65세 이상 노인이 1,000만 명이 넘어가거든요. 1,000만 명이 넘죠. 네, 그분들 중에서 소득 하위, 그러니까 소득이 높은 상위 30%를 제한 네. 70%에 해당되는 노인분들한테 네. 지급을 합니다. 네. 그러니까 70%인데 이제 이게 신고 위주로 하다 보니까 신고. 네. 본인들이 해당 이렇게 예. 관공서나 이런 데서 신고를 해서 내 자격이 되는지 이렇게 검토를 한 후에 받을 수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법상으로는 70%에게 지급하도록 되어 있지만 예. 2024년 기준은 66% 정도에게 지급하고 있어서 네. 한 4%포인트 정도는 좀 적게 지급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받을 수 있는 분 4%가 못 받고 있다 그런 뜻도 돼요? 네.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이게 행정당국에서 어르신이 이렇게 기초연금 대상자입니다 통보하는 게 아니라 예. 자기가 신고를 해서 자기가 그 자격을 갖췄는지를 평가해서 그 자격을 갖춰야 됩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게 복잡한데 뭐냐면 그냥 노인분들에 대해서는 아까 우리 앵커님도 말씀하셨지만 네. 선정 기준액이라는 게 있어요. 선정 기준에. 네. 예. 그러니까 65세 이상 노인분들 네. 중에서 70%를 골라내는 거죠. 네. 골라냄에 있어서 이분들한테는 뭐 재산소득도 있을 거고 네. 금융소득도 있을 거고 근로소득도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데 여기에 공제가 들어가요. 공제. 공제. 그러니까 김학주 교수님도 말씀하셔야 되니까 제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아니 그러면 김학주 교수님께 뭐 길 드기로 하고 제가 하나 더 네. 잠깐만 우리 윤성명 의원께 여쭤본다면 지금 월 247만 원, 네. 부부가구 395만 2천 원이잖아요. 네네. 이게 작년보다 8%나 늘었어요? 이게 왜 이렇게 많이 늘었어요? 19만 원 8.3%가 올랐어요. 왜 이렇게 많이 늘었어요? 그러니까 두 가지 요인이 있겠는데 일단은 신규로 65세로 진입하는 배움 세대들 있지 않습니까? 예. 55년부터 63년 사이에 태어난 예. 뭐 아직 63년생은 진입이 안 됐지만 이 세대들은 대한민국에서 가장 고속 경제 성장이 높을 때 또 대한민국에서 어떤 세대별로 봤을 때 자산 형성에 가장 유리한 어떤 그런 연령층이거든요. 분들이, 예. 이분들이 이제 계속 65세 예, 진입을 하다 보니까 들어가니까. 네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70%를 맞추려다 보니까 그러네요. 대상자들이 굉장히 빠르게 늘어나고 있는 거예요. 네네네, 알겠습니다. 지금 이제 기초연금을 지급하는 그 기준, 산정 기준에 그게 약간 이제 월 247만 원 부부가구 395만 원인데 이게 이제 뭐 재산이나 또는 다른 소득을 뭐 공제하고 정한다는데 이게 신고하는 거니까 조금 복잡할 것 같은데 뭐를 어떻게 공제하고 어떻게 정하는 거예요 이게? 네, 아까 이제 박사님이 많은 내용을 설명하셔 주셨는데 네. 소득 인정액이라는 게 있습니다. 네. 소득 인정액은 두 가지를 합쳐서 계산합니다. 예? 첫 번째는 실제 소득, 그러니까 뭐 근로소득이라든지 연금소득이라든지 이자소득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가지고 우리가 소득평가액을 만듭니다. 예. 또 하나는 재산을 소득으로 또 환산을 합니다. 재산을? 그것을 재산의 소득 환산액이라고 합니다. 예. 그래서 이 두 가지를 합쳐서 예. 소득 인정액을 계산을 하는데 네. 이제 중요한 것은 정부가 모든 재산을 다 이걸 잡지는 않고 뭐 우리가 얘기하는 뭐 집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기본 재산액, 예. 뭐 지역별로 공제가 있고 네. 또 지금 얘기하는 금융재산 같은 경우에도 연 2천만 원까지 공제를 해줍니다. 빼줍니다. 금융재산이 2천 네네네 계산해서 빼줍니다. 예. 그래서 이제 실제로 뭐는 그보다 이제 줄어드는 거죠. 네네. 그래서, 그렇군요. 네. 여러 가지 공제가 좀 많이 있기 네, 때문에. 공제가 많이 있습니다. 제가 그걸 좀 더 구체적으로 예. 말씀드릴까요? 오늘은 저희가 의견이 비슷할 것 같아서 보완적으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이게 뭐냐면 지금 아까 우리 앵커님 말씀하신 단독가구 기준으로 월 247만 원이라는 게 예. 순수 재산을 얻고 순수 근로만 할 경우에는
최대 468만 원의 근로소득이 있어도 기초연금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460만 원 계속 받는다. 이거 놀라운 숫자인데. 네, 그러니까 놀랍죠. 네, 청년층들이 보면 이거 우리 뭐야, 이거 이게. 뭐야 이거 새로운 거 같고 예. 어르신들한테만 이거 혜택 다 드리는 거 아니야 이런 불만이 나올 텐데 세대 갈등 걱정. 안 그래도 작년 3월 20일 국민연금 개정을 갖다가 네. 미래 세대 청년 세대를 더 힘들게 했다 그래서 네. 청년층들이 굉장히 분노감이 들끓었는데 국민연금 그래도 자기가 낸 보험료나 받지. 네, 이건 기초연금 세금으로 다 세금으로 드는 그러니까 경제활동 인구들이 다 허리띠 졸라매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네. 제가 설명을 요건 좀 자세히 드릴 아. 필요가 있을 것 거예요. 같은데 그래요? 네. 이제 우리가 액티브 에이징이라 그래갖고 네. 활기찬 노후 관점에서 사회복지 혜택만 받을 게 아니라 근로소득을 좀 얻어서 네. 경제활동을 해서 음. 나라 재정에만 의지하지 말고 본인이 노력해서 자주 노력으로 네. 좀 소득도 확보하세요. 그런 관점에서 노인의 어떤 근로유인 제공 차원에서 노인들 같은 경우는 근로소득을 2020년 기준으로 116만 원을 공제를 해줍니다. 아, 근로소득을 근데 일을 이게- 더 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빼준다 이거죠. 근데 이게 끝이 아니에요. 네. 저 116만 원을 공제한 한 뒤에 다음에. 남은 소득이 100만 원이라 그러면 네. 거기서 30만 원 또 빼줍니다. 또 빼주고. 네. 아,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 이제 굉장히 많은 실제 액수보다는 네. 많은 게 들어가고 그다음에 자산 공제라는 게 뭐냐면 네. 대도시에서는 주택을 1억 3,500만 원까지 예. 빼주고 어, 중소도시에서는 8,500만 원, 예. 농어촌 지역에서는 7,250만 원까지 빼줍니다. 예. 거기다 아까 김학주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금융소득을 또 2천만 원을 빼줘요.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는 뭐 우리가 봤을 때 문제가 굉장히 많네요. 247만 원이라 그러지만 예. 실제 단독 가구 기준으로는 독거노인 기준은 368만 원. 네. 놀라지 마십시오. 예. 맞벌이 부부 노인 같은 경우는 예. 최대 796만 원까지 근로소득이 있어도 예.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이라는 이거 청년층들이 이거 보면 예. 도대체 이거 뭐야? 뭐 직장 구하기도 어렵고 대한민국에 받아봐라. 이런 제도를 운영하지? 예.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요. 그렇게 해서 받게 된 기초연금을 이제 아래에서부터 70%까지 받는데 그 기준선이 월 247만 원인데 단독 가구 이게 전체 가구 중위소득 수준까지 올라왔다. 중위소득의 96.3%까지 올라왔다. 그러니까 이건 어떤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기초연금 기준액, 그러니까 기준선이 지금 247만 원까지 올라왔다는 거고 올해 2026년 단독 가구 기준 중위소득이 예. 256만 원이라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중산층이 상당히 가까워졌다는 거죠. 지금 그래서 선정 기준액이 이렇게 높아졌기 때문에 예. 제도가 처음 도입되었을 때 2014년에 비하면은 훨씬 대상이 넓어졌고 그로 인해 가지고 이 성격도 원래는 이 연금 사각지대 예. 이제 보완이었는데 그러니까 국민연금을 받은 사람이 당시 도입할 때만 해도 많지 않았을 테니까 네, 사각지대 맞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받지 못하는 저소득층 위주로 지원을 하는 정책이었는데 이제는 이제 준보편적 노소득 보장책이 돼버린 겁니다. 예. 그래서 이제 이게 이제 원래 취지와 합당하지 않다. 네. 이제 이런 지적들이 계속 나오는 것이죠. 예. 보편적인 노후 보상 대책이 됐다. 야, 노후 보장 대책이 한 됐다. 문장으로 제가 더 추가 말씀을 드리면 예. 대한민국에 전체 가구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청년 세대 가구도 네. 있을 거고 네. 뭐 40, 50대도 있을 거고 네. 65세 이상 세대도 있을 텐데 그 모든 가구들을 이렇게 쭉 가열을 했을 때 세웠을 때 네. 중간에 있는 이제 이게 의미하는 바는 뭐냐면 그 우리나라에서 중산층에 해당되는 예. 그 가구 특히 예. 노인들은 기초연금을 다 받을 수 있게 됐다는 뜻입니다. 이 중산층 그러니까 가난한 노인들에 대한 복지제도 취지는 이미 사라졌다. 못난다. 그렇다고 봐야 되겠네요. 네, 그러면서 이제 나중에 이거 저희 바람직한 개편 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지만 예. 이렇게 있잖아 25조 네. 이상 돈을 들이면서도 26조 우리나라가 OECD 영국 중에서 또 노인 빈곤율은 최고라 그러면서 예. 선거 때마다 리어카 끌면서 폐지 주문 노인들을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럼 이거 영어로 something wrong 뭔가 문제가 잘못돼도 굉장히 잘못된 거 아니겠어요? 예. 그러면 이 기초연금 제도가 처음 생긴 게 노무현 정부 때 생겨서 박근혜 정부에서 확대됐다는데 역사가 어떻게 언제 확대되고 얼마씩 이렇게 늘어온 거예요? 명칭이 이제 변경이 좀 있었는데요. 그래서 최근에 이제 지금 저희가 얘기하는 이제 기초연금 제도라고 표현하는 거는 이제 2014년도에 도입이 됐고요. 네. 그때 이제는 20만 원 최대였습니다. 지급액이. 네. 네. 예. 근데 그 이후로 이제 저소득층부터 단계적으로 이제 이게 올라가서 지급액이 올라가서 25만 원, 30만 원으로 계속 올랐습니다. 그리고 네. 이제 최근에는 물가 인상분이 또 반영이 되어서 또 이제 최대 지급액이 30만 원을 넘어섰고요. 네. 그 매년 이제 조금씩 계속 오르고 있는데 이제는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노인 빈곤 완화라는 목표가 아니라 이제는 이제 아까 저희도 얘기했다시피 이제 보편적인
그 노후 소득 같은 느낌으로 지금 와닿는 거죠. 그리고 지금 앞에 그 박사님이 언급하셨지만 지금 소득 인정액에 있어서 네. 그 재산과 소득이 이제 환산해서 인정이 되는데 특히 이제 소득 기준이 매우 이제 좀 굉장히 폭이 넓다, 공통성이 넓다 이런 부분들이 지적이 많이 되어왔던 것이죠. 예. 노후 빈곤을 완화하기 위해서 한 건데 당시 도입할 때만 해도 잠깐 아까 언급을 해주셨지만 국민연금 받는 분들이 이렇게 많지 않았을 텐데 이제 65세 되더라도 국민연금을 받는 분들이 점차 좀 늘어나잖아요. 그러니까 나름의 국민연금 그리고 받는 수령액도 조금씩 올라가면서 노후 보장이 조금씩 두터워지고 있는데 이 기초연금마저 이렇게 계속 대상이 늘어난다 그러면 참 문제될 것 같은데 현재 이재명 정부는 이걸 어떻게 하겠다는 구상입니까? 그러니까 이게 기초연금이 굉장히 골칫덩어리가 이미 됐지 않습니까? 예. 저 처음에 이 제도를 도입할 때 제가 가장 앞장서서 반대를 했습니다. 아, 이걸 이 도입할 제도 때? 도입하면 예. 노인 인구들이 굉장히 늘어나면서 선거에서 이기기 위해서 노인 표를 얻기 위해서 계속 액수를 올릴 수밖에 없을 거다. 그게 정치 경제학 측면에서 그럴 수밖에 없다. 그래서 저 굉장히 반대를 많이 했었습니다. 예. 근데 저 박근혜 정부 때 20만 원으로 기초연금이 도입됐고요. 네. 2014년에 네. 그다음에 문재인 정부 때 이게 30만 원으로 올랐습니다. 30만 원 오르고. 윤석열 정부에서도 40만 원을 올리겠다 공약을 했는데 네. 막상 보니까 이게 감당이 안 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윤석열 정부는 다 임기를 못했지만 출구 전략으로 어떻게 얘기를 했냐면 예. 임기 5년 뒤에 40만 원을 이렇게 맞춰주겠다. 그러니까 5년 임기 뒤. 초에 40만 원 올리는 게 아니라 아, 5년이 지난 뒤에 물가 상승률 등등 고려했을 때 40만 원을 하겠다. 맞춰주겠다면서 굉장히 아주 천천히 올렸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34만 4,810원이거든요. 예. 근데 이재명 정부 대선 공약은 뭐였냐면 예. 모든 노인들한테 월 40만 원 올려드리겠다. 기간은 확실하게 안 하고. 그 기간 얘기 안 하고 40만 원 드리겠다 그랬는데 이제 여기서도 추구 전략이 좀 나오는 것 같아요. 뭐냐면